서울의 밤은 차갑고 네온 불빛은 거리를 물들였지만 한지윤의 가슴은 얼음보다 더 차가웠다. 15년 전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 명예, 그리고 그녀가 사랑했던 유일한 사람. 이제 억만장자의 자산을 손에 쥔 채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복수를 위해서일까? 아니면 잃어버린 진실을 찾기 위해서일까? 지우는 강남의 번화가 한복판에 서 있었다. 고층 빌딩의 유리창이 반사하는 불빛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단호했다. 35세의 그녀는 더 이상 20세의 순진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은 세월의 무게와 상처를 담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었다. 그녀는 검은 코트를 단정히 여미며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의 옆에는 박서연이 서 있었다. 32세의 서연은 따뜻한 갈색 눈동자와 부드러운 미소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 혼자 싸우는 거 아니야, 지훈아. 그들의 손은 서로를 단단히 붙들었고 그 순간만큼은 차가운 서울의 밤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15년 전, 지훈은 한 가문의 후계자였다. 한 그룹, 한국에서 손꼽히는 재벌 기업의 유일한 상속자였다. 하지만 그녀의 성 정체성이 드러난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레즈비언이라니, 우리 가문의 치욕이다. 아버지의 분노에 찬 목소리는 아직도 그녀의 귀에 맴돌았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외면했고 동생 한지훈은 침묵 속에서 고개를 숙였다. 지훈은 단 하루 만에 집에서 쫓겨났고 그녀가 사랑했던 여인 이수진과의 관계는 산산조각 났다. 지훈은 미국으로 도망쳤다. 그곳에서 그녀는 맨손으로 시작해 억만장자가 되었다. IT 스타트업을 설립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그녀는 더 이상 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고향에 대한 미련과 수진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었다. 왜 날 버렸어, 수진아. 그녀는 밤마다 혼잣말로 중얼거리곤 했다. 서울로 돌아온 첫날, 지훈은 한 그룹 본사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그 건물은 여전히 위압적이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훈 씨. 뒤를 돌아보니 서연이 서 있었다. 서연은 지훈의 옛 친구이자 그녀가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연락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서연은 지역사회에서 LGBT 권리를 위해 싸우는 활동가였다. 그녀의 따뜻한 성격과 강인한 정신은 지훈에게 위안을 주었다. 서연아, 여기 왜 왔는지 알아? 지훈이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너 자신을 찾으러 온 거지? 그리고 진실을.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서연은 그녀의 마음을 읽는데 능숙했다. 그날 밤, 지훈은 서연과 함께 한강변을 걸었다. 한강의 물결은 잔잔했고 달빛이 수면 위로 반짝였다. 15년 전, 내가 쫓겨난 날, 수진이도 사라졌어. 아무 말도 없이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다. 난 그 이유를 알아야 해. 서연은 지훈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우린 함께 찾을 거야. 약속해. 다음 날, 지훈은 한 그룹의 주주총회에 참석했다. 그녀는 익명으로 주식을 매입해왔고 이제 회사 지분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그녀의 아버지 한태석 회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권위적이었고 그의 곁에는 지훈이 있었다. 지훈은 이제 30세가 되어 회사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지훈이 등장하자 회의실은 술렁였다. 한지훈, 누군가 속삭였다. 태석 회장은 지훈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냐?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지훈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제 자리를 찾으러 왔습니다. 아버지. 그녀는 주주로서 발언권을 행사하며 한 그룹의 비리를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준비한 자료는 회사의 부정회계와 비윤리적 경영을 낱낱이 드러냈다. 하지만 지훈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그녀는
수진의 행방을 알아내고 싶었다. 15년 전 수진이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왜 자신을 버리고 떠났는지 알아야 했다. 지우는 회의 후 지훈을 따로 만났다. 지훈아, 수진이 어디 있는지 알아? 지훈은 눈을 내리깔며 말했다. 누나, 그건 말할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직감했다. 지훈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녀는 서연과 함께 수진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서울 곳곳을 뒤지며 옛 친구들과 연락하며 심지어 수진의 가족까지 찾아갔다. 하지만 수진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다. 그러던 중 서연이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다. 수진이 지훈에게 남긴 편지였다. 지훈아, 미안해. 내가 떠난 건 너를 지키기 위해서야. 의 편지의 내용은 짧았지만 지훈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지훈은 눈물을 흘리며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아, 난 수진이를 찾아야 해. 그리고 진실을 알아야 해. 서연은 지훈을 꼭 안으며 말했다. 우린 찾을 거야. 절대 포기하지 마.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한 그룹의 비밀, 수진의 사라짐, 그리고 지훈의 복수는 점점 더 얽히고 설키기 시작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지훈과 서연의 마음은 뜨거웠다. 지훈과 서연은 수진의 행방을 찾기 위해 서울의 오래된 동네로 향했다. 수진의 가족이 마지막으로 살았던 동작구의 낡은 아파트 단지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지훈은 문패에 적힌 뒤수진이라는 이름을 보자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문을 두드리자 나온 사람은 낯선 중년 여성이었다. 수진이요. 그 애는 몇 년 전에 이사 갔어요. 그녀의 말에 지훈은 실망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서연은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훈아, 단서가 없어도 계속 찾아보자. 뭔가 나올 거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의 단단한 지지는 그녀에게 힘이 되었다. 그들은 동네 주민들을 만나 수진의 행적을 물었지만 대부분은 모른다고 하거나 말을 아꼈다. 이상할 정도로 침묵이 많았다. 그러던 중 한 노점상 아주머니가 지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혹시 한지훈 양 아니에요? 지훈은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이가 몇 년 전 여기 왔었어요. 당신을 찾으면서 울고 있었죠. 지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수진이가 날 찾았다고요? 아주머니는 수진이 낡은 편지 한 통을 들고 다녔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그 애,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계속 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많이 괴로워했어요. 지훈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다. 수진이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한편 한 그룹 내부에서는 지훈의 귀환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다. 태석 회장은 지훈이 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밀리에 움직였다. 그는 지훈에게 지훈을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지훈은 갈등하고 있었다. 아버지, 누나는 우리 가족이야.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지훈의 말에 태석은 차갑게 대답했다. 가족. 그 애는 우리 가문의 수치다. 지훈은 지훈을 만나러 갔다. 그는 누나와 단둘이 마주 앉아 속내를 털어놓았다. 누나, 나도 그때 널 막지 못한 게 후회돼. 하지만 아버지는 아직도 화가 나 있어. 지훈은 지훈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훈아, 난 아버지를 용서할 생각 없어. 하지만 넌 달라. 넌 아직도 내 동생이야. 그 말에 지훈은 눈을 내리깔았다. 지훈과 서연은 수진의 흔적을 쫓아 그녀가 자주 갔던 카페로 향했다. 그곳은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로 수진이 예전에 지훈과 자주 찾았던 장소였다. 카페 주인은 수진을 기억했다. 그 애, 몇 년 전에 여기 왔었어요. 누굴 기다리는 것 같았는데 결국 혼자 떠났죠. 지훈은 그 말을 들으며 수진이 자신을 기다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서연은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지훈아, 우린 수진이를 찾을 거야. 그리고 왜 떠났는지 알아낼 거야. 지훈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녀는 서연의 따뜻한 미소에서 새로운 감정을 느꼈다. 서연은 단순한 친구 이상의 존재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밤, 지훈은 서연과 함께 한강공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서연아, 내가 수진이를 찾는 게 단순히 과거를 붙잡으려는 걸까?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연은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야, 지훈아. 넌 너 자신을 찾고 있는 거야? 수진이는 그 여정의 일부일 뿐이야. 지훈은 서연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녀는 수진을 찾는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15년을 되찾고 싶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연과의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녀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 없었으면 난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 앞으로도 내가 곁에 있을게. 그들의 대화는 한 그룹에서 보낸 익명의 메시지로 중단되었다. 한지윤, 수진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내일 밤 10시. 남산타워로 와. 이 메시지는 짧았지만 지훈의 가슴을 뒤흔들었다. 누가 보낸 것일까? 그리고 수진의 진실은 무엇일까? 지훈과 서연은 남산타워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지훈은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마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남산타워의 전망대는 서울의 야경으로 빛났다. 지훈과 서연은 약속된 시간에 도착했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지훈은 불안한 마음으로 전망대를 서성였다. 서연아, 이게 함정일까? 그녀가 속삭였다. 서연은 지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함정이라 해도 우린 같이 이겨낼 거야.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후드를 눌러쓴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지훈, 내가 수진이를 찾는 걸 알고 있다. 지훈은 숨을 삼키며 물었다. 당신 누구야? 수진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 남자는 후드를 벗었다. 그는 한 그룹의 전직 직원, 김민수였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이는 한 그룹 때문에 사라진 거야. 지훈의 눈이 커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민수는 한 그룹이 수진을 협박해 떠나게 했다고 밝혔다. 15년 전 태석 회장은 수진을 불러 지훈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면 그녀의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했다. 수진은 지훈을 지키기 위해 떠날 수밖에 없었다. 지훈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럼 수진이가 날 버린 게 아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서연은 지훈을 꼭 안으며 말했다. 지훈아, 이제 알았잖아. 수진이는 널 사랑했어. 지훈은 눈물을 흘리며 민수에게 물었다. 수진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 뒤로 연락이 끊겼어. 하지만 한 그룹 내부에 단서가 있을 거야. 지훈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수진을 쫓아낸 장본인이었다니. 그녀는 복수를 다짐하며 서연과 함께 한 그룹 본사로 향했다. 그들은 밤늦게 회사 서버에 침투해 자료를 뒤졌다. 서버 속에는 태석 회장이 수진의 가족을 협박한 증거가 남아 있었다. 이메일, 통화 기록, 그리고 심지어 돈을 건넨 흔적까지. 지훈은 그 증거를 손에 쥐며 말했다. 이걸로 아버지를 무너뜨릴 거야. 하지만 서연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훈아, 복수는 너를 더 아프게 할지도 몰라. 진실을 밝히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지훈은 서연의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복수와 진실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날 밤, 지훈은 꿈을 꿨다. 꿈속에서 수진이 그녀 앞에 서 있었다. 지훈아, 난 널 지키고 싶었어. 미안해. 이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슬픔으로 가득했다. 지훈은 꿈속에서 수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사라졌다. 깨어난 지훈은 눈물을 닦으며 서연에게 전화했다. 서연아,
나 수진이를 꼭 찾아야겠어. 서연은 지훈을 위해 수진의 행적을 추적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LGBT 활동가 네트워크를 통해 수진이 제주도에서 목격되었다는 정보를 얻었다. 지훈과 서연은 즉시 제주도로 향했다. 제주도의 바람은 차가웠지만 지훈의 마음은 뜨거웠다. 제주도에 도착한 그들은 수진이 자주 갔다는 작은 마을의 카페를 찾았다. 카페 주인은 수진을 기억했다. 그 애, 여기서 그림을 그리며 지냈어요. 조용한 애였죠. 지훈은 수진이 그린 그림을 보았다. 그림 속에는 서울의 한강과 두 사람의 실루엣이 있었다. 지훈은 그 그림이 자신과 수진을 상징한다는 걸 직감했다. 하지만 수진은 이미 그 마을을 떠난 뒤였다. 카페 주인은 수진이 최근 서울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지훈은 희망과 불안이 섞인 마음으로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그녀는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아, 난 수진이를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야.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도 함께 할게, 지훈아. 그들의 여정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다. 한 그룹은 지훈이 서버에서 증거를 찾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태석 회장은 그녀를 막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훈과 서연은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지훈과 서연은 한 그룹의 비리를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지훈은 수진을 찾는 동시에 아버지의 부패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하지만 태석 회장은 이미 지훈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지훈의 증거를 무력화하기 위해 회사 내부의 충성스러운 직원들을 동원했다. 지훈은 서연과 함께 한 그룹의 비리 자료를 언론에 제보했다. 익명으로 보낸 자료는 곧 주요 뉴스 채널에서 보도되기 시작했다. 한 그룹의 주가는 급락했고 태석 회장은 분노로 가득 찼다. 그는 지훈을 불러냈다. 내가 감히 나를 배신해.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을 울렸다. 지훈은 차갑게 대답했다. 배신은 당신이 먼저 했죠, 아버지. 수진이를 쫓아내고 저를 버린 게 누구였나요? 태석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말했다. 넌 여전히 그 여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 그건 치욕이야. 지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치욕은 당신의 탐욕과 거짓이에요. 그 순간 지훈이 회의실로 들어왔다. 그는 아버지와 누나 사이에서 갈등하며 말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누나 말도 들어보세요. 태석은 지훈을 노려보며 말했다. 넌 내 편이어야 한다.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지훈을 바라보았다. 누나, 나도 수진이 누나의 행방을 알아내려고 했어. 하지만 아버지가 막았어. 지훈은 지훈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지훈아, 그게 무슨 소리야?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이 누나는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 때문에 제주도로 도망쳤어. 그리고 최근에 서울로 돌아왔다는 소문을 들었어. 지훈은 지훈의 어깨를 붙잡으며 물었다. 어디서? 수진이가 어디 있어? 지훈은 망설이다가 말했다. 강남의 한 병원에 있다고 들었어.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대. 지훈의 심장이 멈춘 듯 했다. 그녀는 서연과 함께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에 도착한 지훈은 수진의 이름을 부르며 복도를 뛰어다녔다. 마침내 그녀는 수진의 병실을 찾았다. 수진은 창백한 얼굴로 병상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지훈아, 너였어. 수진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수진아, 왜 날 떠난 거야? 왜 아무 말도 없이? 수진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를 지키고 싶었어. 내 아버지가 내 가족을 위협했어.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었어. 지훈은 눈물을 흘리며 수진을 끌어안았다. 미안해, 수진아. 내가 몰랐어. 서연은 병실 문 앞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묘한 아픔으로 채워졌다. 지훈이 수진을 향한 감정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서연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며 지훈을 지지하기로 다짐했다. 수진은 자신이 병원에 입원한 이유를 밝혔다. 몇 년 전 그녀는 심각한 병을 진단받았고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로 돌아왔다고 했다. 지훈은 수진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진아, 이제 내가 널 지킬게. 하지만 그들의 재회는 오래가지 못했다. 한 그룹의 직원들이 병원에 나타났다. 태석 회장은 지훈과 수진을 완전히 분리하려고 했다. 지훈은 분노하며 그들을 막아섰다. 아무도 수진이를 건드릴 수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병원을 울렸다. 서연은 지훈의 곁에서 싸울 준비를 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사랑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를 위한 싸움을 시작하고 있었다. 병원 복도에서의 대치는 긴박했다. 한 그룹의 직원들은 지훈과 서연을 위협하며 수진을 데려가려 했다. 지훈은 수진의 병실 앞을 막아섰다. 여기서 한 발짝도 못 움직여.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서연은 지훈의 옆에서 주먹을 쥐며 말했다. 지훈아, 내가 함께 할게. 갑자기 병원 복도에 지훈이 나타났다. 그는 직원들을 막으며 말했다. 그만해. 이건 아버지의 명령이라도 잘못된 거야. 직원들은 지훈의 등장에 당황하며 물러섰다. 지훈은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훈아, 고마워.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누나, 내가 잘못했어. 이젠 너 편에 설게. 지훈과 서연은 수진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수진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고 지훈은 그녀를 살리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했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을 사용해 수진에게 최고의 치료를 제공했다. 하지만 수진은 지훈에게 말했다. 지훈아, 난 오래 못 버틸지도 몰라. 하지만 너를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해. 지훈은 수진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수진아, 포기하지 마. 내가 널 지킬 거야. 서연은 그 장면을 보며 조용히 물러났다. 그녀는 지훈이 수진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자신의 마음도 점점 커지고 있었다. 한편 한 그룹의 비리 폭로는 계속해서 뉴스를 장악했다. 태석 회장은 점점 궁지에 몰렸다. 그는 지훈을 협박하기 위해 그녀의 과거를 언론에 흘렸다. 레즈비언 억만장자, 가족을 배신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터져나왔다. 지훈은 그 기사를 보며 분노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이 그녀를 다시 짓누를까 봐 두려웠다. 서연은 지훈을 위로하며 말했다. 지훈아, 세상이 널 어떻게 보든 넌 너야. 그리고 난 내 곁에 있어. 지훈은 서연의 말에 힘을 얻었다. 그녀는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하기로 했다. 기자회견에서 지훈은 당당히 말했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그리고 그게 제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아요. 저는 사랑했고 상처받았고 이제 진실을 위해 싸웁니다. 그녀의 연설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특히 LGBT 커뮤니티는 지훈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서연은 지훈의 연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지훈이 단순히 수진을 찾는 것을 넘어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걸 알았다. 서연은 지훈에게 다가가 말했다. 지훈아, 넌 정말 대단해. 지훈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 때문이야, 서연아. 그들의 대화는 또 한 번의 위협으로 중단되었다. 태석 회장은 지훈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그녀의 회사에 해킹을 시도했다. 지훈의 IT 스타트업은 큰 타격을 입었고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지훈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연, 지훈, 그리고 새로 합류한 동료들과 함께 반격을 준비했다. 지훈은 수진의 병실로 돌아가 그녀와 시간을 보냈다.
수지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아, 내가 이렇게 강해진 걸 보니까 내가 떠난 보람이 있어. 지훈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수진아, 넌 날 떠난 게 아니야. 우린 다시 만났잖아. 그들의 재회는 짧았지만 강렬했다. 지훈은 수진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진실을 지키기 위해 계속 싸워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훈의 회사는 위기에 처했지만 그녀는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연, 지훈,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해킹의 배후를 추적했다. 그들은 태석 회장이 외부 해커를 고용해 지훈의 회사를 공격했다는 증거를 찾아냈다. 지훈은 이 증거를 이용해 아버지를 법적으로 몰아붙이기로 했다. 한편 수진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지훈은 수진의 곁에서 하루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수진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수진아, 난 너를 잃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내 마음은 이제 서연이에게도 가 있어.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훈아, 난 알아. 서연이는 너를 정말 사랑해. 나도 너를 사랑하지만 이제 너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 수진의 말은 지훈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녀는 수진을 사랑했지만 서연과의 새로운 감정이 그녀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 지훈은 수진에게 약속했다. 너를 끝까지 지킬게. 하지만 내 마음도 솔직해지고 싶어. 지훈은 서연과 단둘이 한강변에서 만났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난 너에게 끌리고 있어? 수진이를 사랑했지만 너와 함께한 시간이 날 바꿨어. 서연은 놀라면서도 미소를 지었다. 지훈아, 나도 너를 사랑해. 하지만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그들의 대화는 따뜻했지만 곧 위협이 다가왔다. 태석 회장은 지훈의 회사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최후의 카드를 꺼냈다. 그는 지훈의 과거를 이용해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했다. 하지만 지훈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며 싸웠다. 지훈은 서연과 함께 LGBT 커뮤니티와 연대해 한 그룹의 비리를 폭로하는 대규모 시위를 조직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지훈을 지지했다. 그들은 사랑은 자유다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했다. 지훈은 그들의 함성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지훈도 시위에 합류했다. 그는 아버지와 완전히 결별하며 지훈의 편에 섰다. 누나, 미안해.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의 지훈은 지훈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고마워, 지훈아. 우리 같이 싸우자. 시위는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한 그룹은 결국 태석 회장의 사임으로 이어졌다. 지훈은 회사의 새 리더로 지훈을 추천했다. 그녀는 더 이상 한 그룹의 후계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이제 수진을 지키고 서연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수진의 병실에서 지훈은 마지막으로 그녀와 대화를 나눴다. 지훈아, 너는 이제 자유야. 나를 잊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오. 수진의 말은 지훈의 가슴을 찢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아, 널 절대 잊지 않을게. 그날 밤, 수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오열했다. 서연은 지훈을 끌어안으며 함께 울었다. 수진의 죽음은 지훈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수진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지훈은 수진의 무덤 앞에 서서 그녀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수진아, 내가 날 지켜줬듯이 나도 너를 지켰어. 그녀는 무덤에 꽃을 놓으며 미소를 지었다. 서연은 지훈의 곁에서 조용히 그녀를 지지했다. 지훈은 수진의 죽음 이후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을 이용해 LGBT 커뮤니티를 위한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성소수자들에게 안전한 공간과 지원을 제공했다.
서연은 그 재단의 운영을 돕기 위해 지훈과 함께 일했다. 지훈은 한 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서 회사를 개혁했다. 그는 지훈의 뜻을 이어 바다 다양성과 포용을 중시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었다. 지훈은 지훈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지훈아, 넌 이제 진짜 리더야. 지훈과 서연은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을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고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어느 날 한강변에서 산책하던 지훈은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아, 난 이제 과거를 놓아줄 준비가 됐어. 너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싶어.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나도, 지훈아.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한강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들의 사랑은 그 불빛보다 더 밝게 빛났다. 지훈은 수진의 기억을 가슴에 품고 서연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지훈의 용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LGBT 커뮤니티는 점점 더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훈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알았다.